2022년 3월 초 국민의힘 시도당에 후원금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2월 13일 한반도 평화 서밋, 3월 2일 참부모님 특별 집회. 특검은 이 날짜들을 주목했고 하나의 선으로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모. 그런데 이 선 정말 이어져 있는 걸까요? 가정연합을 수사하는 특검에서는 세 개의 점을 선으로 연결하고 하나의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2022년 2월 13일 한반도 평화 서밋, 3월 2일 참부모님 특별 집회, 그리고 3월 초 국민의힘 시도당 쪼개기 후원. 공소장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피고인 한학자, 피고인 정원주, 피고인 윤영호는 한반도 평화 서밋에서 윤석열 후보와 마이크 펜스 미국 전 부통령의 면담을 주선하여 마치 미국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함. 피고인 한학자는 피고인 정원주, 피고인 윤영호, 오대륙 회장 등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간부들에게 제20대 대선 후보인 윤석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도록 지시하였음. 이에 윤영호는 피고인 한학자, 피고인 정원주에게 국민의힘 후원금 전달 방안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한학자, 피고인 정원주는 이를 승인하면서 피고인 윤영호에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음. 그러나 각 단계마다 공모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윤영호의 진술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어머님께서 공모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무합니다. 또한 그 진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 반대 신문권 침해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림은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 점 하나하나를 따라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점, 평화 서밋입니다. 어머니께서 알고 계셨던 평화 서밋은 세계 각국의 정치인과 명망가들이 참석하는 국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윤영호는 이 행사를 이용해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만남을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러한 면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윤영호 자신도 당시 통화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재님은 이런 상황을 모른다. 결국 이 면담은 어머님의 지시나 승인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윤영호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점, 3월 2일 참부모님 특별 집회입니다. 이 집회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새로 기획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서밋의 성공을 축하하고 행사 준비에 애쓴 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 행사, 즉 축승회였습니다. 가정연합에서는 큰 행사가 끝나면 통상 이와 같은 축승회를 열어왔습니다. 특검은 참석 공지가 급하게 이루어진 점을 문제 삼지만 축승회는 본 행사 뒤에 열리는 특성상 공지도 촉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영호는 말씀 해석이라는 지침을 만들어 어머님의 연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해 전파했습니다. 그 지침에 적힌 정권 교체의 방향을 주셨다는 내용은 어머님의 발언이 아니라 윤영호가 자의적으로 덧붙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거쳐 전혀 다른 말이 되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은 무기가 되어 누군가를 겨누고 있습니다. 윤영호는 특별 집회 직후 지도자들과 윤석열 후보를 지원할 방안을 논의하는 후속 모임이 열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머님을 호텔 3층에서 배웅한 뒤 어머니께서 롯데 에비뉴엘에 들르신 약 10분 동안 모임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는 당일 롯데 에비뉴엘에 들르지 않으시고 곧바로 천정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당시 관계자의 출발 메시지 발신 시간과 천정궁 출입 기록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윤영호가 말한 10분간의 상황은 어머님의 실제 동선과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윤영호가 후속 모임의 참석 대상으로 지목한 5개 지구 회장,
전 UPF 회장, 전 원로 회장 등 15에서 20명. 이 가운데 그러한 모임이 실제로 열렸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열리지 않은 모임에서 받지 않은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점, 국민의힘 후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윤영호는 국민의힘에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후원금 지급을 독단적이고 급하게 추진했습니다. 윤영호가 측근 A씨에게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회 명단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때부터 5개 지구의 선교 활동비를 이체하기까지 불과 이틀. 후원금 총액도 단 15분 만에 2천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만약 어머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 지급할 금액과 방식은 애초에 정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사전에 계획된 지시가 아니라 윤영호의 판단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님과 후원 금액이나 지급 방식을 논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습니다. 급박했던 그 15분은 국민의힘에 자신의 존재와 영향력을 각인시키고 싶었던 한 사람의 조급함이 부른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가정연합의 5개 지구장 모두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후원금 지급은 어머님이 아니라 윤영호의 지시와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4지구는 세계본부에서 받은 지원금 일부를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에 후원했습니다. 2지구는 2022년 3월 9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야 국민의힘에 후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국민의힘에 후원하라고 지시하셨다면 어떤 지구는 다른 당에 후원하고 어떤 지구는 대선이 끝난 뒤에 후원하는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각 지구가 제각기 후원 대상을 정하고 시기를 달리 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어머님께서 윤영호와 국민의힘 후원을 함께 계획하거나 지시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묻습니다. 후원금 지급을 사전 보고했습니까? 윤영호가 답합니다. 예. 보고한 날짜가 특별 집회가 있었던 3월 2일 당일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인 3일이나 4일입니까?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증언 거부권을 내세워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영호는 특별 집회가 끝난 뒤 쪼개기 후원 계획을 어머님께 미리 보고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변호인의 구체적인 질문에는 증언 거부권을 내세워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에 의문을 남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쪼개기 후원을 공모하시거나 지시하셨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유일한 증거인 윤영호의 진술도 실질적인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을 피한 만큼 그 내용도 믿기 어렵습니다. 결국 어머님께서 쪼개기 후원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입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평화 서밋, 특별 집회, 쪼개기 후원. 특검이 그린 3개의 점은 하나의 그림이 되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2000년 전 한 총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특검이 이었던 3개의 점은 하나씩 들여다보는 순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지혜롭고 신중한 판단을 기다리며 5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